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라는 것도 실제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일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처럼 딱 여러분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즉 2차 방정식의 근과 그 계수의 관계 딱 하나만 외워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를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 자,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읽을 때 a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 알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옆에 있는 것은 베타입니다. 알파와 베타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하면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입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 왜 두 근의 곱이 a분의 c가 나오는지는 일단 선생님이 길게 설명을 안 할게요. 일단 외우셔야 된다는 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그러면 두 근의 합,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왜 이런 개념이 나왔는지는 차후의 문제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근과 계수관계를 외우시는 게 더 급하고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2차 방식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는 0.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그러면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에서는 a가 얼마입니까? 2고요. b가 3이고 c가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3이 되겠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5, 즉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님이 실제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 문제를 풀려면 이게 복습이 돼야 됩니다. 오랜만에 보는 겁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 자, 이게 뭐였었더라? 그렇죠. 우리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우리 어떻게 변형시킨다고요? 그렇죠.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 이렇게 고쳤었습니다. 또는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 쓰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ab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과 a 플러스 b의 제곱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마이너스 2ab이고 우변에 있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플러스 2ab니까 좌우변이 같으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ab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제곱 공식이 있었습니다. a 3제곱 플러스 b 3제곱 이건 어떻게 되더라? 좀 길었었습니다. a 플러스 b의 3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그래서 이 세 개의 곱셈 공식 변형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써먹는 것은 우리 좀 이따가 개념 체크 문제에서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입니다. 아,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2차 방정식을 주고 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꾸로 두 수 근을 먼저 주고 그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두 수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 즉 2차 계수가 a인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 두 수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그 인수분해 결과를 통해서 두 근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려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돼야 해가 알파 또는 x는 베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수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식은 결국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생겼는데 요대로만 두면은 이걸 전개했을 때 2차 계수가 x제곱, 2차 계수가 1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2차 계수가 a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앞에 a만 딱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x제곱의 계수가 a이고 두 수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식은 결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수분해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그런데 이대로 두시면 2차 계수가 1이 되니까 앞에 2차 계수 a만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변을 전개했더니 즉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를 전개해 주면 x제곱 마이너스 가로 하시고 알파 플러스 베타 가로 닫고 x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 그리고 중괄호 전체 해주고 a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봅시다. 두 수 마이너스 1과 3을 두 근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 요만큼만 보고 두 수 마이너스 1과 3을 두 근으로 한답니다. 그러면 요거만 보고 우리는 어떻게 쓸까요? 인수분해했을 때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2차 계수 x제곱의 계수가 2라 그랬으니까 요 앞에 2만 딱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은 그냥 이것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했더니 2 그대로 두시고요. 요 안에 거 전개합니다. 안에 거. 즉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을 쭉 전개해 주시면요. 우리 곱셈 공식 바로 풀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라는 놈을 쭉 분배해서 전개했더니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0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이 가지는 굉장히 좀 특이한 근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그래요. 켤레근. 켤레.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켤레. 뭐 할 때 켤레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신발 한 켤레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발 한 켤레를 딱 보면 어때요,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 그 한 켤레가 크기, 모양, 색깔 다 똑같잖아요. 그죠? 단지 차이는 왼쪽 그리고 오른쪽 이 방향만 살짝 다르죠. 그래서 이 켤레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살짝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이 계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p 플러스 q 루트 m이 근이면 반드시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2차 방정식의 계수가 유리수일 때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면 반드시 2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운데 있는 부호를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루트 앞에 붙어있는 부호를 바꿔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계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예를 들어서 2 루트 3 마이너스 1이 근이면 누구도 근입니까? 2 루트 3 플러스 1이 근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얘가 2 루트 3 마이너스 1이 근이면 반드시 켤레근은 누구 앞에 부호? 루트 앞에 부호를 바꿔주는 것. 즉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이 근이다. 그래서 2 루트 3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 이 둘이가 켤레근이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계수가 실수일 때는요. 모든 계수가 실수일 때는 자, 허근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p 플러스 qi가 근이면 반드시 p 마이너스 qi도 근이다. 결국 예를 들어서 계수가 실수일 때 2 플러스 3i가 근이면 누구도 근이라고요? 2 마이너스 3i도 근이다.
이것은 켤레 복소수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또는 2i 플러스 1이 근이면 누구도 근입니까? 2i 마이너스 1인가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가운데, 단순하게 가운데의 부호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허수 앞에 i 앞에 부호를 바꿔주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2i 플러스 1이 근이 된다. 그래서 2i 플러스 1의 켤레 근은 마이너스 2i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개념으로 개념 체크 문제 같이 한번 봐봅시다. 이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근과 계수관계를 쓸 거니까 확인해 봅시다. a가 1이고요. b가 3이고요.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근의 합입니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쵸?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요, a분의 c.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3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물어보잖아요.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변형됩니까?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고 좀 전에 1번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2 그래서 11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4번은요. 3제곱 더하기 3제곱이니까 우리 좀 전에 또 복습했던 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3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그리고 가로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죠 마이너스 3이라고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3의 전체 3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이라고 구했으니까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3 전체의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가 하나, 둘, 세 개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9. 됐죠. 3 곱하기 1 곱하기 3은 9. 그래서 마이너스 28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8이 아니고요. 계산 실수했습니다. 마이너스 36이 되겠네요. 그죠? 큰일 날 뻔했네.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36입니다. 2번입니다.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우리 어디까지만 해볼 거야? 두 근이 이것까지만 해볼 겁니다. 그러면 두 근이 이것이라는 것은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x 마이너스 선생님 이제 중괄호를 좀 해야 되겠네. 자,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그죠? 곱하기 1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앞에다가 2차 계수를 달아야 되는데 2차 계수는 1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써볼까? 1 곱하기는 0 그러니까 1 곱하기 필요 없으니까요. 결국은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는 0. 그래서 이것을 정개해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해놓고 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죠. 자, 1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에 x 플러스 두 개를 또 곱해주면 됩니다.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는 0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했더니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없어져 버리고 x제곱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2x만 남았고요. 이거는 합차 공식입니까? 1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요런 2차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 3번입니다. 모든 개수가 유리수. 자,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반드시 켤레근을 가질 겁니다. 이때 다른 한 거는 누굽니까? 2 플러스 루트 3.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죠? 켤레근이라는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
그러면 우리 이제 개념 확인 문제로 가볼게요. 1번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근과 계수관계입니까? 확인해 봅시다. A가 2고요. B는 4고 C는 1이니까 우리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두 근의 곱 A분의 C,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곱셈 공식 변형입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얼마로 구해놨습니까? 마이너스 2라고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분의 1이라고 구해놨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고요. 마이너스 1. 그래서 3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알고 있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변형시킨다고요?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겠죠.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은 마이너스 2. 그래서 2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3번. 알파 3제곱 플러스 베타 3제곱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3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2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 전체의 3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전체의 3제곱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부호는 플러스고요. 숫자는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니까 3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4번은요.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니까 우리 통분해 봅시다. 통분. 알파와 베타를 분모에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파 베타로 통분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파분의 베타 여기에는 분모 분자에 베타를 곱해 주고요. 여기는 분모 분자에 알파를 곱했더니 결국 분모는 알파 베타 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니까 보기 좋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구했고요. 1번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1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3이라고 구했거든요. 그러면 2분의 1 분의 3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3 나누기 2분의 1이잖아요. 3 나누기 2분의 1은 곱하기 역수. 그렇죠. 그래서 6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분배해 봅시다. 분배. 이렇게 분배했더니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를 묶었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라고요? 그렇죠. 2분의 1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고요. 다시 플러스 1 해서 계산을 했더니 선생님 이거는 2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요. 2분의 7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2번입니다.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두 근으로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가 필요해?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바로 해보자. 이제 여기 1이 생략된 거죠. 1이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가 돼서 3이 될 것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요. A분의 C니까 1분의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두 근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3과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럼 요거만 가지고 우리 바로 가보자고. 2차 방정식인데 3과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한다는 것은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떤 모양? x-3 곱하기 x 플러스 1은 0. 이 모양이 돼야만 두 근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근데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앞에 1만 곱하기 해주면 되는데, 그렇죠? 1 곱하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됩니까? 요식만 정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개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런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입니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한답니다. 그럼 써봅시다. 써보면은 인수분해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는 0인데 이번에는 x제곱의 개수가 2라 그랬으니까 앞에 2만 딱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개합니다. 정개했더니 2에 x제곱 마이너스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에 x 플러스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는 0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그냥 한 개씩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니까 분모를 알파 곱하기 베타, 즉 알파 베타로 통분해 주시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죠? 그럼 우리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니까 알파 베타분의 1이 되겠습니까? 그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1, 결국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2는 그대로 두시고요. x제곱 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 마이너스 3인데 앞에 또 조심해야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x가 되겠고요.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2만 분배해 주니까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는 0.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3번 문제입니다. AB, 실수 AB에 대해서 이 2차 방정식에 한근이 1 플러스 i입니다. 그러면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한근이 1 플러스 i면 우리가 이것에 켤레근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켤레근이 누굽니까? 1 마이너스 i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다 이 말이겠네요. 그러면 이때 a값 b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를 x에 대입해서 구하셔도 되겠는데 그러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근을 알았으니까 첫 번째 근과 계수관계를 써먹자고요. 두 근의 합입니다. 두 근의 합은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를 더하면은 플러스 i 마이너스 i 없어지고 2만 남았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까? 다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차 계수가 1이고 1차 계수가 a니까 마이너스 1분의 a.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가 2니까 결국은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두 번째 두 근의 곱을 구해봅시다. 두 근의 곱은요.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이거는 합차 공식이잖아요. 합차 공식 1 마이너스 i의 제곱. 물론 이것도 1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i 제곱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1 돼서 2.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 즉 두 근의 곱은 1차 계수분의 상수항입니다. 1차 계수분의 상수항 b. 그래서 b는 2가 되겠고요. 최종적인 a 플러스 b의 값은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했더니 0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2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관계 이것만 잘 활용해 주시면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수월하게 구할 수 있고요. 2차 방정식에
혈내근도 수월하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더 복습하고 오늘 수업은 끝내겠습니다. 2차 방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그랬을 때 두 근의 합,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즉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